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결산이죠. 자, 1번 보험료 즉시 비용 처리했다. 자, 우리 6월 1일 날 비용 처리했다 라는 얘기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대변인 보통 예금으로 칠게요. 자, 6월 1일 날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자, 여기 보시면 당기 23년도 거도 있지만 24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저희는 23년도에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24년도의 비용까지 23년도의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내년을 차기라고 하는데 차기 비용을 빼는 작업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 보셔야겠죠? 자, 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자, 그럼 한 달에 25만 원 꼴이고요. 저희는 내년 거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내년은 5개월이죠. 24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5개월. 자, 그러면은 25만 원 곱하기 5개월. 그냥 바로 곱하기 할게요. 5개월. 그러면 125만 원이 나옵니다. 자, 125만 원은 단기 거 아니고 내년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빼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차변에는요, 비용이긴 한데 내년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 성급 비용 125만 원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내년 거니까 보험료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보험료 빼겠다. 125만 원. 자, 그래서 6월 1일 날 비용으로 몽땅 넣었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있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125만 원이더라. 그럼 얘는 빼야겠죠? 차기 비용은 빼주시고 비용을 미리 납부했다 라고 해서 성급 비용이고요.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 이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럼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에서 12월 31일 차변행 성급 비용이었죠. 요거는 내년 비용입니다. 대변의 보험료 제조 빼주시면 돼요. 125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보통 예금의 잔액이 마이너스 72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래요. 자, 그럼 이대로 재무 상태표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보통 예금에 마이너스 72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자산에 마이너스가 뜨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플러스 720 시켜주고 그럼 빵원이 되겠죠?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돈을 빌렸다라는 뜻이죠. 단기 차입금 부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을 채워줘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720 그럼 빵원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했기 때문에 빵원. 자, 그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어렵죠. 어렵긴 한데 세무 2급에서 자주 출제되고요. 특히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22년 말 공정가액은 1억 5,850, 23년 말 1억 3,500. 자,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네요. 그죠? 떨어졌죠? 그럼 떨어진 만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떨어진 만큼 감소 처리해 주시면 돼요. 2350
자산 감소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자, 차변에 금액 떨어졌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해야겠다. 이렇게 적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은요. 평가 손실 적기 전에 반대 계정인 평가 이익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시켜주셔야 돼요. 제거. 자, 그럼 평가 이익이 장부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작년 평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작년 평가를 보면 되고 작년 평가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작년에도 금액이 떨어졌죠. 그죠?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문제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떨어졌으니까 평가 손실 바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원칙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남은 차액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써주셔야 되고,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전기에 평가한 것도 감소했거든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평가 손실을 쓴 거예요. 이렇게는 거의 안 나옵니다. 보통은 평가 이익 있어서 제거하고 남은 잔액을 평가 손실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는지 나는 이걸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검색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얘는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대표에 들어가시거나 모든 계정이 있는 합계잔액 시선표에 들어가셔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할게요. 자,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35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또 두 개 나오죠. 자, 이때는 번호가 느린 거예요. 얘는 투자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또 당좌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자산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178번 번호가 느린 거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산 가능하죠? 자, 자동 결산은 무조건 점수를 취득해 주셔야 돼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와 주시고, 자, 엔터 치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F8번 대손 상각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대손율 1% 들어가 있고요. 1%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은 외상 매출금이랑 미수금에 대해서 1%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랑 미수금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단기 대여금은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0 하고 엔터를 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가 됐고, 삭제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위에 전표 추가. 자, 전표 추가는 꼭 눌러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반 전표에 차변 대변 분개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감가상각. 감가상각도 마찬가지 자동 결산 가능하죠. 자, 특허건이고요. 정액법으로 한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산 자료 입력에서 F7번 감가상각을 눌러봅니다. 자, 근데 눌렀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단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특허건을 찾아주시면 되고, 찾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키보드에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특허건.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특허건이 뜨죠.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되고,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정액법은 쉽죠. 취득원가 나누기 7년 하시면 돼요.
지금 취득일자가 4월 1일인데 저희는 지금 23년도죠? 그럼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치를 계산하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65만원 나오죠? 자, 65만원을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특허건 옆에 65만원 입력해주고 결국에는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전표 추가 보이시죠?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을 다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원천징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보시면 급여 자료죠. 급여 자료고 3월과 4월 급여 자료 입력하시면 되고, 자, 3월과 4월 급여는 4월 30일에 일괄 지급되었다. 자, 수당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월과 4월 쭉 있죠. 자, 여기에서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자,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식대는 과세로 넣어 주셔야겠죠. 왜냐면 식사를 이미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식대 10만원 가지고 굳이 뭔가 먹는 걸 사 먹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로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자, 얘들은 정산, 요거 소득공제 유형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원천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기속 연월 지급일 나와 있죠. 자, 3월이었고요. 지급은 4월 30일 날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수당 공제 클릭해서 바꿀 거 있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에서 없는 거 부처리해라 라고 했죠. 자, 상여업적부, 직책부, 월차부, 식대는 과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 자가운전 없죠? 자, 다 부처리 해주시고 다시 과세로 하신 다음에 식대는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아까 건강보험료 정산 있죠?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정산 F2번 눌러주시면은 건강보험료 정산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넣어주시고 F2번 장기요양보험 정산 있죠?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 기출문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 280, 식대는 10만원.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 정산은 없고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월도 4월 30일까지 지급을 급여 300, 식대 20.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 고용보험 넣고 정산 있죠? 넣어주고, 그 다음 소득세. 소득세는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동일하죠? 자, 입력하신 다음에 공제 지급액, 차인 지급 총액 맞는지까지 체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을 다 했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넣어야 되죠? 그럼 얘는 그냥 종료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3월부터, 자, 기속은 3월, 지급은 4월 달에 지급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땡겨와요. 이렇게 땡겨오는 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기속기간 4월이고요. 자, 지급도 4월 하고 땡겨왔죠?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땡겨오시고 나갈 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연말정산. 자, 여러분 연말정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정리해드린 자료 있죠? 그거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체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신영식 사원이고요. 102번이고 5월 1일 날 입사를 했네요. 아래 자료 이용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탭, 기부금 탭 작성해서 완료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부양가족이 없대요. 다행이네요. 그죠? 자, 현근무지. 자, 지금 현재 근무지는 어차피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전 근무지를 잘 보셔야겠죠. 그죠? 자, 저희가 입사를 여기 위에 보시면 5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진우 상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영식 사원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년치의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근무지랑 현 근무지랑 합쳐서 소득을 다 합쳐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영수증 있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자, 원천징수 탭,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102번 불러와 주시고요. 자, 소득 명세 탭에 보시면 종전이 있죠? 이 종전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진우 상사. 종교 아니죠? 부.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입사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자, 그 다음에 급여 2천만원. 자, 상여는 없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하단에 4대 보험이 있어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건강보험료 칸에 맞게 잘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정세액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기납부세액 있죠? 여기에다가 20만원, 2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 근무지는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연말정산 보도록 할게요. 자, 안경 구입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다. 자, 국세청에서 다 땡겨온 자료고요. 안경 구입비는 안경원에서 구입을 했네요. 그죠?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보험료. 자,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제외시켜야겠죠? 자, 저축성 보험료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얘는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시 받아가요. 그러면 저희가 소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저금을 한 거죠. 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 제외하고 일반 보정성 보험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신영식 클릭하시고요. 하단의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간소화에서 일반.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있죠?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본인이니까 가능하죠. 자, 교육비 쪽에 넣어주시고 본인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비, 질병치료비 가능하죠. 실손의료보험금 따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자, 안경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8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수령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는 안 됩니다. 건강 증진 안 됩니다. 뭔가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좀 아름답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안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의료비 탭 클릭하시고요.
본인 불러와 주시고, 자, 1번 국세청장 건수는 한 건, 따로 쓰셔도 되고 합쳐 주셔도 돼요. 일단은 질병 치료비 300, 실손 수령액 100 넣어 주시고요. 자, 신용식 다시 불러와 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했다. 그러면 기타 영수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50만 원 한도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가능하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불러올게요. 본인. 자, 유형 F2번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종교단체, 일반에서 종교단체, 금전이죠? 건수는 한 건,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죠? 그러면 특례기부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전 1번, 자, 기부금 20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들어가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2월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않고 차기로 2월 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위에 공제금액 계산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불러오기. 자, 그럼 이렇게 땡겨왔죠? 자, 공제금액 반영. 자, 그 다음에 종료. 자, 2월 금액에 있던 기부금이 해당 연도 공제금액으로 땡겨왔죠. 이렇게 땡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자, 연금 저축 등 1 들어가 주시고요. 자, 개인연금 저축이죠. 그러면 2번에 1번 개인연금 저축. 자, 하나은행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납입금액 200. 자, 개인연금 저축 200 납입하시면은 72만원 공제가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입력하시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자, 이거 불러오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불러와 주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죠? 65만 4,100원을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렇게 정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릴 때는 F8번 안 누르시면 아마 전체 감점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치시고 부분 점수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점 혹은 2점 감점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 버튼 하나만 안 눌렀다라고 해서 10점 날리는 게 너무 가혹하긴 하죠. 자, 하지만 이거 불러오지 않으면 1점 혹은 2점이라 하더라도 69점으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러오는 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연말정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저희 108회차 연말정산은요,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틀렸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본인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07회차라든지 109회차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